안녕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례로 배우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차 시에서는 상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노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내가 사고를 낼 수도 다른 사람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태풍, 호우, 한파,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중에는 부주의나 관리 미흡, 안전수칙 위반 등의 원인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와 이에 따른 사고 예방법 및 대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안전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해의 종류를 살펴보고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박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박상이란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 등에 의해 근육이나 힘줄, 혈관 등의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 장소로 이동 중 가파른 경사로에서 넘어져 얼굴과 팔에 큰 타박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찰과상이란 마찰에 의해 피부 표면에 입는 외상으로 피부 표면에 긁힌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 부위의 출혈은 심하지 않지만 감염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손바닥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염좌란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 혹은 근육이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빙판길에서 발목을 접질려 염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절이란 외부의 힘에 의해 뼈가 완전히 부러지거나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물웅덩이를 밟고 미끄러져 허벅지 뼈가 골절될 수 있습니다. 열상이란 외부의 자극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 입는 상처를 말하며 상처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여 불규칙하게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배수구에 다리가 빠져 열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절상이란 끝이 예리한 물체, 칼, 유리, 파편 등에 의해 피부가 잘려져 입는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 부위가 잘 감염되지 않지만 근육과 신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대부분 심한 출혈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전동 가위에 손이 베어 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상이란 끝이 예리한 물체, 못, 창 등에 의해 피부가 찔려서 입는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 부위가 좁고 깊어 소독하기 곤란하며 감염의 위험성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 장소로 이동 중 담벼락에 튀어나온 못에 찔려 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상이란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물질 등에 의해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급식 조리 활동 중 튀어오른 뜨거운 기름으로 인해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동상이란 심한 추위에 노출된 후 피부 조직이 얼어버려서 국소적으로 혈액 공급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택배 물품 배송 활동 중 손발이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상해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노노와 함께 응급처치가 무엇이고 상황별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전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가 필요하다면 다음 사항을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주소나 거리 이름, 눈에 잘 띄는 대표적인 장소를 기준으로 환자의 위치를 전달합니다. 119 대원이 출동 중에 연락할 수 있으므로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함께 전달하며 누가 어떤 이유로 어디가 아픈지,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화재, 가스,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와 환자의 수, 환자의 성별, 대략적인 나이, 지병 등 기타 알려야 할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119 신고 후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상황이거나 안전사고로 입은 상해가 경미해 119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응급처치는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절한 응급처치는 부상자나 환자가 입은 손상의 악화를 방지하며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응급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봅시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와 같은 위험 물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이며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는 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환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주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타박상을 입었을 때 해야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타박상은 부종과 멍을 만들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후 24시간 정도까지는 냉찜질을, 48시간 후부터는 온찜질을 하면 부종 완화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찰과상을 입었을 때의 응급처치 방법도 알아볼까요? 찰과상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 2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흉터를 남기지 않고 낫습니다. 상처 부위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자가 발생했다면 충분한 휴식을 통해 부종과 통증을 완화합니다.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팩으로 냉찜질을 하여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친 부위를 압박붕대 등으로 꽉 싸매면 부종을 예방하고 손상 부위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 출혈과 부종을 억제합니다.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를 함부로 눌러보거나 꺾어서는 안 됩니다. 골절 부위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다가는 골절 부위 주변의 근육이나 혈관, 신경 등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해 골절 부위를 고정하며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로 손상 부위를 냉찜질합니다. 다음으로 출혈이 발생했을 때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출혈이 발생했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를 이용해 직접 압박법으로 지혈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혈액순환량을 줄입니다. 지혈이 되고 나면 흐르는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에 상처를 씻어 상처에 묻은 흙이나 오염물질을 최소화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가 절단되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상처 부위를 지혈합니다. 절단 부위는 생리식염수로 씻어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감싼 후 비닐에 넣어 밀봉하며 밀봉한 절단 부위는 얼음과 물 1:1 비율로 섞은 용기에 담아 신속히 전문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상처 부위를 식힙니다. 된장, 소주, 감자, 로션 등을 상처 부위에 절대 발라서는 안 됩니다. 물집이 생긴 경우 터뜨리지 않고 깨끗한 거즈나 붕대로 상처 부위를 감싼 뒤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습니다. 겨울철 저체온증이 발생했다면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긴 후 젖은 옷은 벗기고 몸 전체를 담요로 감싸줍니다. 동상 부위는 38에서 42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 20에서 40분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후 소독된 마른 거즈를 발가락, 손가락 사이에 끼워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고 물기를 잘 말린 후 보온을 유지한 채로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여름철 일사병이 발생했다면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찬물, 이온 음료 등을 충분히 마시게 합니다. 옷을 벗긴 후 젖은 수건 등을 사용해 체온을 낮추어야 하며 30분 안에 증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코피가 났다면 바로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조금 앞으로 숙인 후 엄지와 검지로 코의 양옆 부분을 일정하게 압박합니다. 코피가 20분 이상 계속되거나 사고 후 코피가 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습니다. 눈에 액체 종류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을 사용해 15분 정도 눈을 씻어내야 합니다. 눈에 들어간 이물질이 알갱이 종류라면 절대로 눈을 비비지 말고 세숫대야에 물을 담은 후 물속에서 얼굴을 넣고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살살 긁어내 상처에서 벌침을 제거합니다. 핀셋, 손가락을 이용하여 침을 집어서 제거할 경우 독주머니를 짜게 되어 벌침 안에 남아있는 독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합니다. 벌에 쏘인 자리는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상처 부위를 얼음찜질합니다. 뱀 물림 사고의 대처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는 환자를 눕혀서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물린 곳에서 5에서 10cm 위를 적당한 압력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합니다. 이후 몸을 고정시키고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폐쇄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의 등 뒤에서 발을 벌리고 서서 양팔로 허리를 감쌉니다. 그 다음 두 손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앙에 놓은 후 주먹을 감싸주고 세게 밀어 올립니다. 이 과정을 환자가 말을 할 수 있거나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 실시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면 다음 4가지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합니다. 둘째,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환자의 흉부를 강하고 빠르게 30회 압박합니다. 넷째, 환자의 기도를 열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도록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이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첫째,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이 켜지면 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 상체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둘째, 자동 심장 충격기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할 동안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외치며 환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셋째,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다시 외치며 제세동 버튼을 눌러 심장에 충격을 가합니다. 넷째, 심장 충격 시행 후 지체 없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다시 시행합니다.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사용해 다음 QR코드를 촬영하면 올바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을 영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QR코드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터치해 실행한 후 카메라를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등장하는 영문 주소를 터치하면 올바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OX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19와 연결해 환자의 위치와 상태, 사고 경위 등을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전달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19와 연결해 환자의 위치,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주위의 위험 요소 유무, 환자의 수와 기타 알려야 할 내용 등을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전달합니다. 두 번째 문제. 적절한 응급 조치를 통해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의료 전문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적절한 응급 조치를 통해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환자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므로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상황과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하고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 골절이 의심될 때는 다친 부위를 눌러보거나 이리저리 움직여보며 골절 여부를 확인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를 함부로 눌러보거나 꺾어서는 안 되며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소주를 사용해 상처 부위를 소독할 수 있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된장, 소주, 감자, 로션 등을 다친 부위에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된장이나 감자에 있던 미생물들이 손상된 피부 조직에 옮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알코올이 상처를 자극해 상처 부위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동상에 걸렸을 때는 동상 부위를 불이나 난로에 직접 쬐어 상처 부위를 신속히 따뜻하게 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동상 부위를 불, 난로, 전기장판 등에 직접 쬐지 않습니다. 동상을 입은 피부는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 손상돼 정상일 때보다 온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7번째 문제. 벌에 쏘였을 때는 핀셋이나 손가락을 이용해 벌침을 제거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핀셋, 손가락을 이용하여 침을 집어서 제거할 경우 독주머니를 짜게 되어 벌침 안에 남아있는 독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안전하게 참여하기 위한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왼쪽에 위치한 4개의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고 상황에 알맞은 안전수칙을 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단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미끄러운 곳에서는 미끄러짐 방지화를 착용합니다. 보행 이동 시에는 보행이 불편할 때 지팡이, 보행기 등 보조기구를 사용합니다. 도로에서는 도로에 파손된 부분 앞에 수리가 끝날 때까지 경고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두 번째는 보행 이동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왼쪽에 위치한 5개의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고 상황에 알맞은 안전수칙을 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보행 이동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빗길, 눈길에서는 보폭을 평소보다 짧게 걷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굽이 낮은 신발을 신습니다. 대중교통 탑승 시 문이 닫히려 할 때 무리하게 승하차하지 않습니다. 골목, 도로 통행 시 안전하게 보행자 전용 도로를 이용합니다. 자동차 운전 시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밝은색 복장 등 안전한 복장을 갖춥니다. 세 번째는 기타 유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왼쪽에 위치한 4개의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고 상황에 알맞은 안전수칙을 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기타 유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기름 등 뜨거운 것을 다룰 시 쉽게 뜨거워지는 물체를 불이나 전열기구 가까이에 두지 않습니다. 전동 스쿠터 사용 시 넓고 안전한 곳에서 전동 스쿠터의 사용 방법을 충분히 연습합니다. 도구 사용 시 보호구와 안전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 작업 도구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시 미끄럽지 않고 견고한 바닥에서 단단한 물체를 밟고 올라섭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왼쪽에 위치한 4개의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고 상황에 알맞은 안전수칙을 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자연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내복, 장갑, 목도리, 모자 등 방한용품을 착용합니다. 여름철에는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합니다. 태풍, 호우 시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곳이나 지반이 약해진 곳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공원, 풀숲 등 야외 활동 시 향수, 스프레이 등 자극적인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는 안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 아래의 빈칸에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잘 알고 기억해 두겠습니다 라고 적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다짐을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은 다짐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안전수칙과 응급처치 방법을 잘 기억하셔서 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